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기아 봉고 LPG 터보입니다. 포터에 이어서 봉고에도 LPG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그리고 이번에 LPG 터보가 탑재가 되면서 엔진 라인업도 정리가 됐습니다. 1톤 트럭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 디젤 엔진은 사라지고요. EV 전기차와 2.5 LPG 터보 두 가지 엔진만 운영이 됩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1톤에만 5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2톤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참고로 기존처럼 자동과 수동 변속기에 따라서 엔진 출력과 토크는 다르고요. 봉고는 크게 적재 용량으로 보면은 1톤과 1.2톤이 있고요. 장축과 초장축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1톤 같은 경우에는 4WD도 고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봉고 1.2톤 카고 킹캡 GLS 트림이고요.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2,721만원이고요. 1톤 트럭 같은 사용차는 승용차에 비해서 모델 체인지 주기가 길고 바뀌어도 변화의 폭이 굉장히 적은데 이 봉고 역시 그렇습니다. 5년 전에 시승했던 LPI 모델과 외장 디자인은 사실상 같습니다. 다만 EV 모델과 앞쪽의 디자인은 좀 차이가 있죠. EV 같은 경우에는 앞쪽이 상당 부분 막혀 있죠. 그리고 디테일은 다르지만 1톤 트럭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그런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데 이 봉고 역시도 포터와 그 전체적인 실루엣 또는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봉고는 1톤 장축과 초장축, 1.2톤 초장축에 따라서 차체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같은 초장축으로 비교할 때 1.2톤은 1톤에 비해서 전장이 약 30cm가 더 길고요. 반면에 전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전장이 길기 때문에 1톤과 비교하면은 옆이나 측면에서 봐도 차가 더 길어 보이죠. 동그란 테일램프는 봉고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고요. LPG 탱크는 뒤쪽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타이어는 앞이 금호 타이어의 KRS02 롱마크, 사이즈는 6.50R 16입니다. 뒤는 금호 타이어의 포트란 KC55, 사이즈는 5.50R 13입니다. 예, 봉고 LPG 터보의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이게 옵션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 그리고 보통 트럭 같은 경우가 실내 변화 또는 외장 디자인 변화도 적잖아요. 이 봉고 역시도 몇 년 전에 시승했던 차와 실내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실내는 딱 전형적인 상용차의 그런 기능성에 맞는 그런 실내고요. 그리고 당연히 내장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이렇게 대체로 좀 딱딱합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A필러에 손잡이 있잖아요. 이게 또 타고 내릴 때 이런 손잡이가 양쪽에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모니터는 옵션이고요. 10.25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보통 승용차에 많이 적용되는 돌출형과는 이제 같은 돌출형이지만 좀 다르죠. 일반적인 모니터의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가운데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봉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운전석 쪽에 되게 많이 좀 치우쳐져 있어서 일반적인 승용차는 보는 시인성은 좋은데 처음에는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로 살짝 좀 많이 불룩 튀어 올라와서 앞쪽에 있잖아요. 와이퍼 쪽 이쪽을 좀 가리긴 해요. 그래서 봉고 같은 경우는 이게 앞쪽 시야가 조금 가리기 때문에 구조를 바꾸더라도 내리평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과 비교할 때는 이 비율 자체가 조금 달라졌고요.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에서 그렇지 실제로 이 베젤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트럭보다는 약간 좀 승용차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이게 트럭이긴 해도 이 안에 있는 메뉴 구성은 또는 뭐 메뉴의 그런 기능성 이런 거는 최근에 따른 승용차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페이지 넘겨서 그러니까 지도라든가 뭐 전화, 폰 프로젝션, 음성 메모, 심지어 발레 모드도 있어요. 카페이, 카트홈, DMB, 멜론, 기아 커넥트도 있고요. 승용차와 이런 기능성 자체는 뭐 거의 동일합니다. 심지어는 미디어로 들어가면은 자연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중에 하나가 오디오 음질인데 사실 오디오 음질을 많이 좀 기대하긴 힘들잖아요. 근데 트럭인 걸 생각을 하면은 오디오 음질이 생각보다 꽤 훌륭해요. 이게 공간이 좀 작아서 그런지 뭔가 안을 좀 꽉 채우는 그런 음량 자체가 좀 풍성한 편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무선으로 연결해도 이 음질 자체는 꽤 좋은 편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설정은 그러니까 여기 설정으로 들어가서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운전자 보조와 사실 운전자 보조가 승용차만큼 많은 건 아닌데 여기서 주행 안전으로 들어가면은 전방 안전과 차로 안전 그리고 전방 안전 경고 시점 이것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는 따로 뭐 메뉴를 바꾸는 건 없고요. 평균 연비 초기화라든가 안내 음량 등이 있고 라이트는 여기서 헤드램프 에스코트와 원터치 방향지시 등 그리고 도어, 편의 확실히 승용차보다 메뉴가 좀 간편하긴 하죠. 여기는 사운드 설정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운드 설정 같은 경우에도 트럭 치고는 라디오 음질 같은 경우도 원음과 노이즈 균형, 노이즈 최소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치할 때의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좀 느린 편인데 사실 이것도 승용차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K5 뭐 이런 승용차도 이 터치 반응이 대략 이거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 내의 메뉴 구성 또는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트럭으로서는 꽤 좋은 편이고요. 공조장치 같은 경우도 조작할 때 편의성이 꽤 좋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운전 시간이 많은 이런 트럭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 이거 조작할 때 편의성이 중요한데, 살짝 특히 이쪽 부분의 다이얼들이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조작할 때 편의성은 물론 눈에도 좀 잘 들어오죠. 심지어 여기에 운전대 열선도 있고요. 그리고 통풍도 있습니다. 이게 1단계가 굉장히 보기 드물긴 한데 어쨌든 운전석에 통풍도 있어요. 사이드미러 접는 것도 여기 전동이고요. 기존에 시승했던 차에 비하면은 이런 쪽의 색감 이런 게 좀 더 좋아졌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봉고 3라고 새겨져 있고요. 이런 라디오 볼륨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유격도 별로 없고 조작할 때 그 느낌 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공조장치 다이얼이 있는데 상단에 작은 액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 색이라든가 온도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P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US 단자 A 타입이 있고요. 참고로 후방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2분할이고요. 화질도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이쪽에 비해서 그러니까 카메라 화면이 면적이 조금 작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앵글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트럭 같은 경우가 이런 화면이 좀 중요하잖아요. 주정차 할 때도. 그래서 이런 거는 꽤 괜찮은 앵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차들 보면은 잿더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잿더리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 그리고 잿더리 여기 있는 부분, 이게 뭔가 색감이 생각보다는 괜찮고, 그리고 시동 버튼은 여기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위치가 좀 낮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C타입이 있고요. 그러니까 A타입과 C타입이 각각 하나씩 있는 거죠. 여기는 C-V고요. 이거는 ESC 온오프 버튼. 기어 셀렉터는 전통적인 레버 타입이고요. 요즘에 레버 타입 말고 버튼, 다이얼이 많은데 이런 봉고 같은 차는 확실히 이런 레버 타입이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또 트럭 치고는 이게 되게 좀 승용 같은 그런 디자인이죠. 이 가운데 부분은 사람이 앉을 수도 있는 시트긴 한데, 여기를 접으면은 참고로 이렇게 레버를 이렇게 당겨야지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암레스트를 접으면은 여기에 핸드폰 하나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가 2개가 있고요. 근데 컵홀더는 물건 잡아줄 수 있는 날개가 없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 자체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커버 안쪽에 이렇게 그물로 된 이게 딱 잡아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본거 같은 차는 주행거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탈 일도 많은데 빌트인 하이패스가 있는 거는 꽤 장점이죠. 참고로 현대기아차는 빌트인 이 하이패스가 기본인 경우가 많은데, 이 본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 옵션 10만원 이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실내에서 소재가 가장 부드럽고 승용차와 비슷한 게 운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운전대 각도를 보면은 전형적인 상용차이긴 한데, 이 림에 적용된 가죽이 생각보다 좀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만졌을 때 그 촉감 자체는 꽤 좋고요. 이런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절 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게 좀 단점인데, 이게 상하로 한 이 정도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 거리 조절 있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좀 단점이죠. 양쪽 스포크에는 오디오와 ADS 관련이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신차는 ADS가 이쪽에 있는데 본건 아직까지 이쪽에 있고요. 계기판도 이게 승용차로 치면은 약간 한 세대 전에 그런 디자인이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사실 LPG는 예전에 이 평균 연비 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차는 됩니다. 요즘에 승용차들 보면은 선글라스 수납함이 없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이 차는 아직까지 있고요. 의외로 또 이런 것도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안쪽에도 심지어 이게 좀 부드러운 소재로 깔려 있어요. 가끔 수입차들 보면은 여기에 되게 우레탄을 그냥 까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이제 그거보다 이게 더 낫죠. 실내 폭에 비해서 선바이저의 좌우 길이는 꽤 넓은 편이고요. 보통은 양쪽 모두에 거울이 있잖아요. 이 차는 이쪽에만 거울이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커버는 없고요. 본거 같은 차는 시트 뒤에 수납 공간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차처럼 1열 뒤에 공간이 아주 넓은 건 아닌데, 이렇게 좀 두툼한 차량용 가방을 이렇게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폭은 됩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도 이렇게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 전고가 좀 높기 때문에 이 A필러의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됩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쿠션이 조금 부드러운 편이고요. 좌판 길이가 조금 짧긴 한데, 이제 트럭인 걸 감안을 하면은 대략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조절은 모두 수동인데 럼버 서포트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동이고요. 그리고 보통 트럭들이 이 조절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이 차는 생각보다 이제 슬라이딩의 이 폭이잖아요. 이게 꽤 큰 편이에요.
등받이 각도는 최대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조절폭이 꽤 큰 편이죠. 유리는 운전석만 내려가는 게 원터치고요, 올리는 거는 원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 음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또 트위터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럭의 사용성을 생각을 하면은 도어 포켓은 용량이 조금 작은 편이죠. 1.2톤의 최대 적재 용량은 말 그대로 1200kg이고요. 봉고는 크게 보면은 1톤과 1.2톤이 있는데 확실히 1.2톤의 이 적재함이 용량 자체 또는 길이 자체가 이제 훨씬 크죠. 폭은 같아도. 예, LPG 엔진은 가솔린에 비해서 시동성이 조금 떨어지는데 요즘의 LPG 엔진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졌죠. 카드를 넣어주세요. 이게 바로 전에 시동을 얼마나 걸었냐 또는 냉간 시동이 얼마나 길었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초 정도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한 3, 4초, 4, 5초 이렇게 해서 가솔린보다 조금 길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이 LPG 엔진도 시동성이 꽤 좋아졌죠. 정차 시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보다는 당연히 조용하고요. 그 5년 전에 시승했던 LPI와 비교하면은 대략 뭐 비슷한 수준 같습니다. 그리고 LPG 엔진이 장점이 가솔린과 이 진동이 거의 비슷한 건데 이 차 역시도 그러니까 일반 가솔린에 비하면은 승용차보다는 당연히 떨림이 있지만 그러니까 1톤 트럭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런 진동 대책 이거는 꽤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5L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5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159마력이고요. 기존과 최고 출력은 같은데 토크가 좀 더 높아요. 자동과 수동에 따라서 자동이 출력이 더 높죠. 5년 전에 시승했던 차에 비하면은 이 차는 지금 1.2톤 초장축이라서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이렇게 짐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시승했던 그 1톤 초장축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더 길어서 그런지 좀 안 좋은 노면에서 움직일 때 흔들림이 좀 더 있습니다. LPG 엔진은 가솔린에 좀 더 가까운 디젤보다는 이런 NVH에서 좀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디젤에 비하면은 정차 시의 진동 또는 움직일 때 엔진 회전수에 따라서 소음이 커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고요. 보통 이제 프레임 차 SUV 같은 경우에 안 좋은 놈에 달 때 우당탕탕 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1톤 트럭은 그거에서 한 1.5배 최소 이상은 이제 플러스를 해야 되고 특히 짐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게 좀 더 커지죠. 보통 1톤 트럭이 초보가 운전하기에는 좀 더 편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앞에가 이렇게 싹둑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일부러 운전면허 시험 볼 때 1톤으로 그러니까 1종으로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야는 꽤 좋고요. 다만 이 차가 길잖아요. 5.4m가 넘는데 이게 굉장히 큰 풀사이즈 SUV 이 정도 수준의 전장이라서 운전할 때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좌우 시야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사이드미러 자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양쪽의 시야도 꽤 괜찮은 편이고 심지어는 후방 시야도 괜찮아요. LPG 터보는 예전에 타봤던 디젤은 물론 5년 전에 시승했던 LPI와 비교하면은 엔진 느낌은 거의 비슷한데 이게 토크가 좀 더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속에서 출발할 때 특히 이게 1톤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을 많이 싣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그걸 감안을 해서 초반에 토크를 조금 강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진 가속할 때 생각보다 좀 가뿐하게 움직이고 실제로 이 차 최고 출력이 LPG 엔진은 그래도 가솔린에 좀 더 가까운데 최고 출력이나 토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약간 좀 디젤 엔진 같죠. 최고 출력이 3800rpm 정도에서 나오니까 디젤 엔진과 좀 비슷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LPG 엔진에 터보를 붙였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이외에도 좀 내구성을 좀 더 확보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가 초장축이라서 전장이 긴데 그래서 회전 반경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시승했던 차와 비교하면은 이 차가 이제 단연 큰데 이게 전장과 휠베이스를 감안을 해도 이제 큰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일상적으로 회전할 때 뿐만 아니라 기동할 때도 확실히 일반적인 그런 차들보다는 한 박자가 느리죠. 1톤 트럭은 짐을 많이 실잖아요.
운행 거리도 되게 길고, 그래서 당연히 디젤 엔진이 가장 잘 어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가장 많이 쓰였고, 그래서 LPI 엔진이 처음 적용이 될 때 디젤 엔진만큼 그런 영역을 커버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터보 엔진이 붙으면서 저속에서의 그런 토크 부족을 상당 부분 해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발진 가속을 할 때뿐만 아니라 중간 영역에서 좀 더 가속 페달을 밟잖아요. 그럴 때 반응이 LPI보다는 좀 더 빨라요.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좀 잘 없었던 그런 소리인데, 당연히 디젤 같진 않고요. 그렇다고 통상적인 LPG 엔진과도 또 약간 좀 다르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리가 큰 건 둘째 치고,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 보면은 이 엔진 소리가 약간 좀 기계적인 음이 좀 많이 나면서도, 그리고 약간 좀 의아한 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실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엉덩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옛날에 뭐 그레이스나 베스타도 그렇고 이런 차들은 가속을 할 때 보면은 엉덩이 밑에서 들리는 엔진 소리가 큰데, 이 차는 의외로 저 바깥쪽에서 들리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죠. 1톤 트럭인 만큼 당연히 전체적인 방음은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좋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 노면을 80이나 90으로 달리면은 타이어 소리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데, 이게 좀 시트 포지션이 높고 그러니까 전고가 좀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멀리서 들리는 느낌? 크긴 크지만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큰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는 잘 안 들리지만, 그러니까 주변에 차가 없거나 또는 저속일 때는 그 외부 소음이 적잖아요. 그럴 때는 그 LPG 그 라인 쪽에서 이제 그 쏘는 약간 고주파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하이브리드의 고주파음보다는 톤이 좀 낮은데 그런 그 비슷한 소음이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1톤 트럭은 연비도 당연히 중요하긴 한데 견인력이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차들에 비하면은 기어비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한 90 정도로 딱 5단을 달리면은 회전수가 한 2,500인데 그럼 한 100에서는 한 2,600, 700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 대비해서는 이렇게 톱기어의 기어비도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SUV라고 해도 좀 크고 무겁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사이즈 이런 차들은 제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1톤 트럭은 더하죠. 방금 같은 저 내리막 코너에서 그 속도가 그 레이어와 좀 비슷합니다. 레이어. 그만큼 이게 초반부터 제어가 좀 많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이 차는 직진으로 가속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저 아마 뒷바퀴 쪽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짐이 없어서 좀 튀잖아요. 그래서 접지가 제대로 안 되는지 직선으로 가속을 할 때도 ESC 굴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는 애초에 제어가 많이 들어가서 생각보다는 안정적이에요. 다만 스티어링이 유격이 되게 커서 뭔가 이만큼 돌리면은 한 요만큼 밖에 안 돌아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감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시승했던 1톤 LPI, 그건 수동이었죠. 와 비교하면은 걔보다는 얘가 느려요. 그러니까 이게 토크는 더 센데 그 차는 1톤이고 수동이고, 이제 거기서 오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3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28초인데 그 LPI 수동과 비교하면은 몇 초가 더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사실 자동과 수동의 효율 차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자동이 더 낫다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5단 자체가 옛날부터 쓰던 거고,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 5단 변속기는 효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변속 충격도 그 요즘에 타본 차 중에서는 좀 가장 큰 편이고, 그러니까 왜 레이 4단 같은 거 타보면은 4단을 떠나서 변속 뭐 품질이라든가 좀 많이 튄다 변속치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단 역시 그래요.
그리고 이 차도 트릭 컴퓨터가 있고요. 순간 연비도 표시가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차는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그 순간 연비도 이게 상당히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이게 순간 연비 게이지를 보면은 대략 한 10이 잘 안 나와요. 10이 나올랑 말랑.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무겁기도 하지만 공기 저항을 좀 많이 받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시속 110에서는 한 5, 6밖에 안 나옵니다. 순간 연비가. 보통 LPG 엔진이 가솔린보다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는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다른 부분의 그런 소음보다는 오히려 앞쪽에서 부딪히는 풍절음 있죠. 그게 가장 크게 들립니다. 이 차 밖에서 보면은 앞에 캡이 거의 이제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앞에가 바람을 전부 다 온전히 다 맞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주 고속 말고 이렇게 한 90 정도로 주행을 할 때도 전면 쪽에 그 풍절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킥다운 시의 반응은 터보가 달려서 그런지 일전 회전수 이상에서는 반응이 기존의 LPI보다는 좀 더 빠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80 정도에서 킥다운 하면은 의외로 지체 현상이 거의 없이 좀 회전수 바늘이 빨리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엔진 소리가 생각보다 엔진이 안에 있는 것 치고는 잘 안 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수를 좀 높게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000rpm 이상을 쓰면은 이 밑쪽에서 이제 들리는 엔진 소리가 좀 더 커지고, 근데 엔진 소리와 함께 이 차는 이렇게 풀 가속을 할 때 그 배기음 있잖아요. 배기음도 뭔가 좀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예전 얘기긴 한데, 이런 형태의 엔진이 엉덩이 밑에 있는 실내에 있는 차들은 밀폐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의외로 따뜻하고 그런데 이 차는 또 밀폐는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엉덩이 쪽으로 느껴지는 그런 열기가 되게 좀 차단이 잘 돼 있고, 반면에 이 아래쪽 있잖아요. 페달 쪽. 이쪽에서는 밀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1톤 트럭 상용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처럼 한 90, 100 정도 이렇게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좀 이렇게 느껴지죠. 발 쪽으로. 그리고 확실히 1톤 트럭의 타이어는 승용 타이어와 스키드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타이어가 그립이 닿으면은 약간 날카롭게 스키드움이 나는데, 저는 스키드움도 되게 좀 베이스톤인데요. 훅 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추가된 봉고 LPG 터보를 타보니까 기존에 시승했던 LPI 대비해서 저속에서의 반응 또는 킥다운 시의 반응이 빨라지고요. 이제 예전에 디젤과 비교하면은 경제성 면에서도 좀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1톤 트럭이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돈 버는 차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세금도 싸고 또 이걸로 자영업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흔히 돈 버는 차라고 하는데, 특히 요즘에 신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톤 트럭의 지금 가격을 보면은 지금 이 시승차가 2,700만 원인데, 그거 생각하면은 여전히 1톤 트럭은 가격이 많이 안 오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하면은 이런 1톤 트럭도 편의 사양이 상당히 좋아져서 5년 전에 시승했던 차에 비해서도 편의 사양 면에서 꽤 많이 좋아졌고, 이제 아까 모니터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안에 있는 구성만 보면은 이거는 승용차와 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굉장히 의외로 오디오의 음질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실내만 놓고 보면은 오디오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의 본거는 디젤이 없고 EV와 LPG 터보 이렇게 두 가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EV 같은 경우에는 승용 전기차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충전에 대한 압박이 좀 크고, 다만 여러 가지 혜택으로 보면은 경제성 면에서 보면 좀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진짜 운전을 많이 하고 주행거리가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LPG 터보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ACC는 아니지만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있죠. 예, 이로써 기아 봉고 LPG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